안녕하세요. 저는 CL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영미입니다. 초기 자연유산의 절반 이상은 배아의 비정상적인 염색체 수 또는 유전자 재배열로 나타나는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습관성 유산의 원인 중 유일하게 확실히 입증된 것은 부모의 염색체 이상을 들 수 있는데요. 3 내지 5% 정도에 속합니다.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균형 전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원인을 제외하고 찾아본다면 면역학적 원인이 가장 많은데요. 한 60% 정도 되고 해부학적인 원인, 내분비적인 원인, 그리고 감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과도한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섭취는 물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임상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습관성 유산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철저한 병력 청취, 철저한 부인과적 검사 및 신체 진찰, 이전 검사 기록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원인에 따라 면역학적 측면 검사, 자궁 초음파, 자궁 난관 조영술, 자궁경, 복강경 검사를 통해서 해부학적인 자궁의 상태를 검사하고 또 호르몬 검사, 감염 검사, 혈전 성향이 없는지 보는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의 나이는 유산의 아주 강력한 위험 요소입니다. 여성의 연령이 40세를 넘으면 반복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성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식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역시 유산 위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습관성 유산 부부 중에 한 분이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자연유산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과 더불어 착상 전 유전 진단을 통해서 선택된 배아를 이식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연속적으로 3회 이상의 자연유산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반복유산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임신이 가능하면 자연 임신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것을 병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몇 번이 아니라 염색체 이상이 분명하다든지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 반복 유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이 분명히 보여진다면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궁 내막 수용성 분석을 이용한 맞춤형 배아 이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은 배란이 되어 황체 호르몬이 분비되면 5일쯤 후에 배아의 착상을 허용하는 착상창이 열립니다. 이식 전 주기에 자궁 내막 수용성 분석 검사를 통해 최적의 착상창을 알아내어 다음 냉동 이식 주기에 그 착상창에 맞게 냉동 배아 이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복 착상 실패나 반복 유산의 경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혈소판 풍부 혈장을 자궁 내에 주입해주는 방법입니다. PRP는 2022년도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시술로 환자 자신의 혈액을 특수 처리해 조직 및 혈관 재생 작용과 성장 인자, 사이토카인 분비 작용을 가지고 있는 혈소판을 고농도로 농축한 혈장을 자궁각 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자궁 근종의 종류에 따라 임신 출산율이 감소하고 유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궁 근종이 난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요, 간단히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궁 근종의 위치 또 크기, 수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근종이 클수록 그리고 수가 많을수록
자궁강의 변형을 많이 일으키는 점막하 근종이 또 사이즈가 클수록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점막하 근종 같은 경우는 내막에서 자궁강 안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배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유전학적 측면 검사는 임신 전 모든 여성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 태아를 임신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 검사를 권하는 게 좋겠습니다. 갑상선 질환과 같은 경우 여성에게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이고 유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임신 전 기본적인 내과 질환, 갑상선 질환, 또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들은 반드시 검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PGT를 하게 되는 5일 배양 배아는 태아가 될 부분과 태반이 될 부분으로 나뉘어서 분화됩니다. 검사를 위해서는 태반이 될 부분에서 세포를 떼어내기 때문에 배아나 태아 발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배아이기 때문에 이식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난소 기능도 저하되고 배아 만들기가 어려운 고령의 경우 PGT까지 하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알지 못하고 이식을 시행했을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상이나 형태 발달 과정 등에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유산과 사산의 빈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 고혈압, 고프롤락틴 혈증과 같은 내과적인 기저질환이 유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 시도 전에 미리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한 후에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임신율은 높이고 유산율은 낮추어서 출산까지 성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배아가 착상에 성공하려면 자궁 내막 두께가 최소한 7에서 8m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궁 내막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겠는데요. 초음파로 봐서 자궁 내막 용종이나 자궁 내막 유착이 있는 경우 자궁경을 통해 배아가 착상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얇은 자궁 내막으로 반복 착상 실패를 겪는 경우 원인에 따라서 아스피린이나 호르몬 치료를 해주거나 또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PRP를 이용해서 도움을 줘 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이 얇으면 실상 임신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PRP 자궁 내 주입술을 해보면 아주 얇은 4mm 정도 되는 내막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얇은 자궁 내막일지라도 그런 시술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복 유산을 경험하는 부부는 몸과 마음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반복 유산 치료 개입에는 심리적 지원을 위한 의료진과 가족 구성원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반복 유산의 경우 아무런 치료 없이 심리적 지원만으로도 출산에 성공하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의료진과 함께 하나씩 노력해 가시면서 꼭 출산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